네, 야크시바 시작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쯤이면 아마 이제 더위가 좀 이제 다 물러갔을 때죠. 더위가 다 물러갔을 때인데, 오늘은 사실 좀 이제 추위가 찾아오는 이제 환절기 하고 좀 관련된 느낌이 있는 주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힌트를 드리자면 환절기하고 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책 소개를 좀 먼저 할게요. 피카소, 오랜만에 제가 화가로서 그러니까요. 이 미술 네. 관련된 처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처음이에요. 아니라 미술책 처음인데, 이 책은 이제 피카소 명언들로만 쭉 하려고 그래요. 그 명언들로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화가로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피카소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화가란 결코 끝을 낼 수 없다는 것. 나는 오늘 작업을 잘 해냈고 내일은 일요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결코 오지 않는 데 있다. 한 작품을 끝내자마자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리기를 중단하고 더 이상 손대지 않기로 결심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림 아래에다 끝이라고 쓸 수는 없다. 절대 한 작품도 안 끝난다는 거죠. 중단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모든 화가의 화실은 365일 편의점이야. 항상 오픈되어 있어. 휴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휴식이 곧, 그림 그리는 것이 곧 휴식이 돼야만이 제대로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림을 그리면서 본인이 네. 힐링받고. 네,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 소진되면 이제 잠시 기절해서 자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지 버나드 쇼가 참된 휴식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거하고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공감이 됐어요, 이 명언이. 근데 피카소의 어린 시절도 좀 공감이 됐는데, 미술만 잘하고 다른 과목은 좀 잘 못했대요. 그래서 알파벳도 잘 못 외우고 특히 산수를 싫어했답니다.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피카소가 한 말이, 이거는 제가 사실 우리 대학 때 사부님 그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뭐냐면 음악은 그렇지 않지만 미술에는 신동이 없다. 사람들이 조숙한 천재라고 말할 때 이는 어린 시절의 천재성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천재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라진다. 나는 천재가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 뒤에 피카소가 좀 이어서 한 것 같은 말이 있어요. 나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그 교수님의 말씀은 또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림이라는 것은 모든 인문학이 결집돼 있고, 뭐 이렇게 사상이 됐든, 그다음에 자기 육체적인 본능적인 아름다움도 결집돼 있고, 이래서 너무나 많은 요소가 이 그림에 결집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천재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축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인문학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 스포츠나 운동하고 음악하고 다르다는 거죠. 미술은 결국 인문학의 완성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술의 완성도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이제 대학교 때 들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또 이제 자기가 어떤 철학적인 성숙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있어야만 하는 분야가 이제 미술이다. 이렇게 거고. 물론 음악도 그럴 거예요. 작곡도 그런 면이 있을 텐데.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억 단위로 팔아가지고 재료비가 많이 생기니까 이 이야기가 정말 공감되는데, 이게 피카소가 한 말이에요. 성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예술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소위 예술에 대한 숭고한 사랑만으로 작업해야 하며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점잖게 말한다. 그것은 잘못이다. 예술가는 성공할 필요가 있다.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작품을 지속적으로 창작해 나가기 위해서 성공해야 한다. 맞아요. 이거죠. 정말 맞는.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렇죠. 성공 안 하면은 재료비를 구할 수가 없어. 아니 다른 나라는 성공 안 해도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성공하세요? 대학교 때 이제 좀 때로는 돈을 벌기도 했지만 재료비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 남들이 버린 재료를 갖다가 많이 썼어요. 3, 4학년 때. 그랬더니 어떤 후배가 형은 장르가 재활용이지? 딱 이러는 거야.
너무 속상한 거야. 야, 나도 전부 새 거 사다가 쓰고 싶어. 대답이. 그러니까 막 주워다 쓰니까 얘는 정크 아트라고 그래요. 주워다 쓰는 거를. 정크 아트를 전공하려고 이 사람이 마음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데 되게 속상하더라고.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피카소가 투 장면을 막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 하는 장면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대. 근데 피카소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이 그림을 팔아서 투 하는 그 장면을 입장권을 사고 싶어서 그 투장 앞에서 투 장면을 그려서 팔았다는 거야. 근데 투 하는 걸 좋아해서 그린 게 아니라 입장권을 사고 싶어서 그렸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피카소가. 자, 근데 또 굉장히 살짝 난이도 있는 명언이 나옵니다. 자, 세잔하고 고후가 이제 좀 이렇게 장르를, 세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체파에, 그러니까 그 피카소의 아버지가 세잔이라고 보면 돼요. 입체파에 최초로 그 원근법을 무시한 그림을 그렸어요. 사과 그림이 그게 세잔인데, 세잔하고 고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가들은 그 당시 상상도 못할 정도의 고독 속에서 작업했다. 고독은 그들의 불행임과 동시에 축복이었다. 이해받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을까? 이해받기가 원래 불가능함에도 만약 이해를 받는다면 더더욱 위험하다. 인간은 늘 오해를 받아왔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고독하지 않다고 암시를 걸지만 그럴수록 실제로는 더 고독해진다. 이해를 받기를 바라는 예술가는 이미 예술가가 아니야. 그래서 그 장자인가 노자에 나오잖아요. 그 고수가 어떤 말을 하면은 크게 비웃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비웃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고수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 장자에도 나오거든요. 이해받기를 바란다는 거는 그건 뭐 예술가로서 좀 이미 타협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인지 피카소가 이렇게 오만했고요. 주변에 그 자기한테 나쁜 소리 하는 사람 아예 안 만났대요. 저도 약간 많이 그런 게 닮았어요. 저는 저한테 무슨 상관 안 피카소 만나고 얘기하는데 고민쌤 얘기하는 것 같아. 갑자기. 안 만나. 멘토구나. 그러니까 아까 마티스 전편에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다들 마티스가 멀리 나아갔다지만 그는 저만큼 앞에 멈춰 서버렸어. 뒤처진 우리를 보며 혀를 차고 서 있지. 마티스의 한계를 넘어 누군가 뭔가를 향해 계속 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해. 마티스를 이제 능가하겠다고 이제 친구한테 한 말이죠. 나는 숨쉬듯이 그림을 그린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주 대표적인 피카소의 상징적인 그림 아빈형의 아가씨들. 이게 200호예요. 커 상당히. 거의 이제 250 곱하기 230 뭐 이 정도인데 굉장히 이제 큰 그림이죠. 200호. 저도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제일 큰 게 200호예요. 왜냐면 화실이 좁아서 더 이상 큰 걸 하기가 좀 힘들어. 500평 화실로 가면 빨리 이제 큰 그림이 생겨야 되는데, 자, 뒤샹의 관계 부분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피카소가 34살 때 일찍 출세했어. 34살 때 경매장에서 고갱하고 고호의 그림을 자기 그림 더 비싸진 거야. 드디어 성공을 한 거지, 34살에. 일찍. 근데 큰 그림으로 더 비싸게 받았어. 제가 사실 큰 그림을 하려고 하는 그 좀 목적하고도 좀 비슷한데, 사람들은 그 단위만 생각을 해. 그림의 크기보다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에 팔았다. 이게 이제 신문기사가 나오거든. 결과. 그 돈을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전략이 있는데, 이 작은 그림도 지금 한 500억 정도 해요. 피카소 그림, 이 작은 게. 500억 정도. 피카소 그림 1조 넘는 거 있어요. 그 모나리자가 부원가가 9,600억인데 실제 모나리자를 내놨을 때는 8조에서 9조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모나리자가. 제가 그 역사상 모든 화가들을 능가하겠다고 했죠. 네, 그럼 상상해 주세요. 계속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해하려고 안 해야겠어. 안타깝게도 피카소가 독감으로 죽었어. 92세. 면역력이 92세. 근데 92세 는 독감에 오래 타격받아가지고 오래 살았는데 그 참 독감에 쓰러졌다는 게 좀 그게 빌미가 돼서 죽었다는 게 좀 건강 관리가 좀
아무튼 92세인데. 예, 그러니까 그 당시 92세면 뭐 지금 뭐 한 124세 산 거하고 똑같아. 예술가가. 그럼 자 피카소 이제 그 가장 유명한 피카소의 명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술은 진리를 드러내는 거짓말이다. 라는 가장 유명해. 근데 이거의 원래 버전은 이거야. 우리 모두는 예술이 진리가 아님을 알고 있다. 예술은 진리를 적어도 인간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파악하도록 가르쳐주는 일종의 거짓말이다. 이게 풀 버전이야. 풀 버전이고 자, 단 하나의 진리만이 존재한다면 같은 주제로 100개의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고 제가 피카소 명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 교육에 관련된 건데 미에 대한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진부한 교육은 거짓이다. 우리는 속았고 그것도 진리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속아 넘어갔다. 예술은 미에 대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과 두뇌가 모든 기준을 뛰어넘어서서 포착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언 재밌죠? 피카소 명언. 네. 전 피카소 프랑스 가서 앙띠브 거기에 피카소 박물관 있어서 봤거든요. 네. 프랑스 갈 때 마티스도 보고 고도 보고 그래서 그런 줄도 썼었더라고요. 저도 보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듣고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나중에 같이 갑시다. 네. 그 같이 가요. 같이 가야지. 같이 잠깐만. 가죠. 좋겠다 진짜. 잠깐만, 피카소는 그 살아서 자기가 책을 내진 않았대요. 친구들한테 한 얘기를 친구들이 모아서 이렇게 원고로 만든 거예요. 네. 책은 안 썼다. 오늘 이제 제가 할 이야기는 환절기? 네. 아니 환절기 아니어도 환절기하고 상관없을 네, 수도 있죠. 상관없이 그 약국에서 보면 천식도 그렇고 기관지 확장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기침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좀 이렇게